미국어 현대문법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견문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견문장의 상대되는 개념인 혼문장부터 알아보죠. 혼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 서술어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문장의 형식을 말하는데 사실 우리가 언어 생활할 때는 주어 서술어 한 번만 쓰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어 서술어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견문장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견문장에는 두 가지 갈래가 있습니다. 이어진 문장과 안긴 문장의 두 가지 종류죠. 자, 이어진 문장은 말 그대로 주어 서술어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데 주술처럼 나란히 이어져 있는 경우를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고요. 안긴 문장은 주어 서술어를 같이 하나의 문장 안에 또 다른 주술 관계를 갖춘 절이 안겨 있는 형태를 안긴 문장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어진 문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봤죠. 이어진 문장에는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그리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있는데 이는 이미 여러분 연결어미 공부할 때 둘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앞뒷 문장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면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그리고 뒷문장 속으로 앞문장을 넣는 것이 가능하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리고 안긴 문장에는 명사절 그리고 관형절, 부사절, 인용절, 서술절로 안긴 문장이 각각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안긴 문장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명사절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살펴보시죠. 자, 문장의 짜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예고한 대로 명사절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명사절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아무래도 명사형 어미일 거예요. 명사형 어미와 명사 파생접사의 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어미 부분에서 선생님 거 살펴봤지만 오늘 복습한다. 중요하기 때문에 복습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문장 하면 이 표를 여러분 꼭 앞으로도 계속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러 가지 문장의 종류 가운데 오늘부터 선생님과 살펴볼 것은 안긴 문장인데요. 안긴 문장의 첫 번째 타자 명사절입니다. 자, 명사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명사절은 말 그대로 명사의 구실을 하는 절이겠죠. 그렇죠? 자, 절은 여러분 알다시피 주어 서술어 관계를 가지고 있는 둘 이상의 어절을 말했습니다. 이 주술 관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둘 이상의 어절을 구라고 했잖아요. 자, 명사절은 영어로는 noun clause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말 그대로 문장 내에서 명사의 구실을 해주는 절입니다. 명사의 구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면 품사 명사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뒤에 격조사가 붙어서 문장 내에서 일정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품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기능상 체언, 몸의 역할을 한다고까지 이야기를 했던 바로 그 명사입니다. 자, 백문이 불여일견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어가 그 어려운 일을 해냈음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문장에 서술어는 분명하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서술어의 주어를 찾아보자. 자, 주격조사가 드러나는 부분이 지금 두 개가 보여서 무조건 무엇이 주어다라고 단정짓기가 어려운 상황이 생겼어요. 자, 그런데 용어가 분명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문장의 주어는요, 사실 용어가 그 어려운 일을 해냈음이가 바로 주어예요. 이게 분명하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이 전체가 주어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가만 봤더니 용어가 그 어려운 일을 해냈음이라고 하는 긴 주어 안에 주술 관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바로 용어가가 바로 주어고요. 해냈음이 서술어가 되는 그래서 절이 되는 거죠. 바로 이게 명사절인데요. 얘를 풀었으면 하나의 또 문장이 되기 때문에 절이 되는 겁니다. 용어가 그 어려운 일을 해냈다라고 하는 문장이 이 안에 안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긴 문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다른 문장 보겠습니다. 기훈이는 세인이가 성공하기를 기원한다 해서 서술어는 기원하다. 주어는 기훈이는. 자, 그런데 기원하다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가져야 됩니다. 목적어 찾아봤더니 세인이가 성공하기를이 바로 목적어가 됩니다. 자, 여기도 보니까 두 개 이상의 어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술 관계가 분명합니다. 성공하다. 누가? 세인이가. 이 안에 안겨져 있는 이 문장을 풀어보면 세인이가 성공하다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자, 이 세인이가 성공하다가 그러니까 기훈이는 무엇을 기원한다라고 하는 문장 속에 안겨 있는 거죠. 명사절로 안겨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쓰이고 있는 이 음과 기를 우리는 명사형 전성어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명사형 어미라고 불러요. 자,
자, 이 명사형 어미를 통해서 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큰 문장이 다른 문장 속에 안겨서 하나의 문장 성분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야기했지만 이 명사형 전성어미는 명사 파생 접사와 형태가 같기 때문에 구분을 해줄 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보세요. 명사 파생 접사 우리 많이 쓰는 것이 웃음, 달리기 이거 명사입니다. 품사가 명사예요. 그죠? 음과 기라고 하는 명사 파생 접사가 붙음으로써 품사가 달라졌어요. 우리 이것을 지배적 접사라고도 했죠. 자, 근데 문제는 명사형 전성어미에도 방금 살펴봤던 예문 얘네들도 보면 음과 기를 통해서 명사절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명사형 전성어미가 붙었을 때는 품사는 그대로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반드시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강조했던 내용이죠. 자, 구분하는 방법 똑같은 내용인데 복습입니다. 자, 철학은 소크라테스가 장렬히 죽음으로써 꽃피었다와 그의 죽음으로써 죽음이라네요. 그의 웃음으로써 회의실의 분위기가 밝아졌다라고 하는 두 문장에 음이 쓰인 게 두 개 보이죠. 윗문장에는 죽음입니다. 자, 누가 죽었습니까? 소크라테스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죠. 주격조사까지 붙어서 주어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즉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어를 갖고 있는 서술성을 가진 단어가 됩니다. 서술성을 갖고 있으면 그것은 품사가 무엇이다? 용언이라는 거죠. 자, 반면에 웃음은 누가 웃었습니까? 물론 그가 웃었죠. 근데 이 문장 내에서 표면적으로 그가 지금 주어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관형어로 제시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서술성을 상실한 바로 명사가 되는 겁니다. 명사라면 뒤에 붙은 음은 명사 파생 접사가 되는 것이죠. 쉽죠? 자, 또 다른 문장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나는 공부를 하기가 싫다 해서 하기는 그러니까 주어가 뭐겠습니까? 나는 이 주어가 되죠. 그러니까 서술성을 가지고 있는 용언이 되는 것이고요. 자, 우리는 우사인 볼트의 달리기를 기다렸다 해서의 달리기는 누가 달린 겁니까? 물론 우사인 볼트가 달렸지만 여기서 우사인 볼트 또한 관형어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어가 아닙니다. 즉 달리기는 서술성을 잃은 명사인 겁니다. 그래서 명사 파진 접사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또 다른 구분법 바로 수식성분에 따른 거였는데요. 자, 장렬히라고 하는 부사어는 당연히 뒤에 오는 용언을 꾸며줍니다. 즉 죽음은 용언이다. 용언이라면 음은 명사형 전성어미가 되겠죠. 어미여야 될 테니까요. 어미는 용언에만 쓰이는 겁니다. 자, 그의 웃음으로써 회의실의 분위기가 밝아졌다 해서의 그이는 관형어죠. 관형어는 반드시 뭐만 꾸며줄 수 있다? 체언만 꾸며줍니다. 즉 웃음은 무조건 체언인 거죠. 즉 음은 명사로 만들어준 명사 파생 접사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많이 부사어기 때문에 뒤에 하기는 용언. 자, 우사인 볼트의 관형어기 때문에 뒤에 달리기는 체언, 명사가 되는 겁니다. 수식성분에 따라서 이렇게 명사형 전성어미가 붙은 용언은 부사어의 수식을 받고 명사 파생 접사가 붙어서 명사가 된 단어는 당연히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다음 문장에서 명사형 전성어미와 명사 파생 접사를 찾아볼 건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자, 수근이의 웃음은 언제나 싱그럽다. 여기서 웃음은요, 그렇죠. 명사 파생 접사로 봐야 됩니다. 왜요? 수근이의 관형어의 수식을 받고 있죠. 필창이가 활짝 웃음을 보이자 서건이의 마음이 아팠다. 여기서의 웃음은 어미죠. 전성어미입니다. 그 근거는 뭡니까? 웃는 주체 누구예요? 필창이가 주어고요. 활짝이라고 하는 부사의 수식을 받기도 하고 있죠.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는 국어의 영역이다의 기는 뭡니까? 접사입니다. 얘는 뭐 분명히 접사인 것 같아요. 자, 종환이는 만화책 읽기가 취미다. 자, 여기서 읽기는 어미죠. 누가 읽는 거예요? 바로 종환이가 읽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미죠. 자, 진아는 정인이의 도움이 필요했다라고 했는데 도움 뭐의 꾸밈을 받고 있어요? 정인이의라고 하는 관형어의 꾸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접사로 볼 수 있습니다. 명사인 거죠. 정인이는 진아를 도움으로써 선생님께 칭찬을 받았다. 누가 도운 거예요? 정인이가 도운 거죠. 그렇죠? 주어가 분명하므로 도움은 어미가 쓰인 명사형 전성어미가 쓰인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용언입니다. 수미는 걷기가 최고의 운동이라고 했다. 자, 이 걷기는
접사죠? 주어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쵸? 자, 주희가 걷기를 시작하자 수인이가 따라 걸었다. 에서 걷기의 주체 누굽니까? 주희가 걸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걷기, 여기서 걷기의 기는 어미가 되는 거고요. 혜린이의 춤은 우리 학교의 최고이다 라고 했어요. 춤은 관형어의 수식을 받고 있으므로 접사라고 볼 수 있고, 형철이가 춤을 춤으로써 모두가 도망을 쳤다. 누가 춤을 춘 거예요? 형철이가 춘 거기 때문에 어미가 되는 겁니다. 자, 구분 어렵지 않죠? 굉장히 쉬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좀 짧은 편인데요. 자, 명사형 어미와 명사파는 접사는 여러분 앞으로는 전혀 헷갈리지 않을 것이라 선생님 확신을 합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문장의 짜임 세 번째 시간인데요. 관형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관형절에도 또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어떤 종류의 관형절이 있을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